해갖고. 자, 그러면 이제 인천 서구 청라동에 상가인데 MPL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런 물어봐요. 20에 2706. 자, 이렇게 상가가 눈에 띄었어요. 상가가 눈에 띄었는데 전용이 32평입니다. 그죠? 32평에서 절반에 떨어졌다. 유동화죠, 유동화.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가가 뭔 상가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2층에 뭡니까? 아이고, 이 저녁에 자주 만났는데 술탄 맥주 소주를 파신다네. 그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임차인은 1000에 200만원. 그죠? 200만원. 한산보증금 2억 처리다. 그럼 뭐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2배. 그럼 뭐 4억 2천 정도 되는 건데, 요게, 하나은행에, 요게 있고, 여기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요 곱하기, 요 플러스 10%, 10%. 그러면 거의 맞을 겁니다. 실채권이. 그럼 뭐 4억 한 5천 되겠죠? 4억 5천. 4억 5천이고 설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 적당하네. 그럼 뭐 4억 5천. 요거는 이제 지금은 가만히 놔둬도 살락하면은 요렇게 내락합니다. 유동화 전화해봤자. 요건 유찰되면은 이제 2억 한 뭐 4천이나 떠지고 이러면은 요 금액에 주의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낙찰은 요로 들어가고. 사기는 요로 사고 3차 사고 낙찰은 요로 들어가고. 조금 올라가든지. 그죠? 그러면은 좀 도움되는 게 있죠. 뭐가 도움됩니까? 대팔 때. 그죠? 여러분 3억 3천에 사가지고 5억 3천에 파는데 2억 남은 것 같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대출도 그냥 3억 3천에 사갖고 대출해서 그런가고 5억 3천을 받아 대출을 하면은 금액이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저런 점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거는 여기다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물어보고 연구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신촌에 공장하고 함안에 공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합하느냐? 2020에 10447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거는 팔린 건데 낙찰이 있댔네. 자, 14억인데 전차가 아니고 전차 1억 갔어요. 이거는 뭘까 그러면? 오늘입니까? 12일이가. 오늘 며칠이고? 어제네, 어제. 어제다, 그죠? 이게 이제 유동화 산 겁니다. 사갖고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은 이라죠. 여러분들 이라죠. 5차라. 그럼 이라죠. 사장님. 이 정도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랍니다, 보통. 알겠죠? 17억, 18억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유동화가 낑겨버리면은 이게 금액이 보통 높아집니다. 전차하고 전전차로 보통 올라가거든요. 사기는 주로 요 금액에서 주로 사고 낙찰은 3차로 들어가고. 그럼 왜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굳이 사가 들어가느냐? 그죠? 자, 그러면은 밑에 쭉 봅니다. 공장을 보면은 여기 있죠? 숫자가 높죠? 높은데 이렇게 높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제 못 들어가세요. 주로 이 공장을 MPL 살 때는 이 숫자로 보면은 1차 들어가야 되겠죠. 숫자가 굉장히 좋아요. 요 금액 이자 붙이면은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그럼 36억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가느냐? 36억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만 요 정도 머뭇거리느냐 하는 이야기는 조금 시비 걸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요 정도에서 머물러버리지. 요거를 가지고 일이 됐는데 여기서 그냥 요렇게 낙찰 받고 29억에 받고 이러면은 조금 시비에 걸릴 수 있겠죠.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지. 너무 시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유동화가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요 함안 공장 봅니다. 2020에 7657.
자, 2020에 7657입니까? 7657. 아, 이것도 오늘 팔렸네. 오늘 팔렸다요. 자, 봅니다. 하만의 산인의 공장인데 28억인데 34억에 들어오고 33억에 들어가고 뭐 됐다 그죠? 쭉 됐어. 그러니까 1900입니다. 1900. 자, 경남은행에 보니까 26억입니다. 26억 10% 담으면 뭡니까? 28억 한 30억 될 때마다 지금 보니까 숫자가 뭐 30억쯤 되는데 이거는 팔 필요가 없죠. 경남은행 여기 유동화회사에서 팔 필요가 없고 이 경남은행 아닙니다. 전부 다 유동화 다 했어요. 전부 다. 자, 그럼 뭐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높게 들어온 거는 이거는 실제 들어온 겁니다. 입찰에 들어온 거. 아까 이제 계산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또 임금 채권이 한 5억 있더라. 4억 있다가 뭐 34억 들어갈 수 있죠. 임금 채권이 있으면은 4억이 그거 포함해서 납차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차피 실채권은 뭐 임금채권 빼고 나면 한 30억 정도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거는 어떻습니까? 신촌 공장은 1차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숫자가. 그래도 뭐 한 조금 3차 정도 들어가고 요것도 아마 요거는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주판을 실채권 아무리 MP를 사도 30밖에 30이 안 되거든. 내가 보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고마 경남은행 여기 MPL 담당자는 유동화회사에서는 고마 아이고 놔둡니다. 놔둬도 알아서 팔릴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아마 실수령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31번입니다. 31번 강주리 공장이다. 강주리 공장인데 21에 196. 자, 이런 공장이 있는데요. 요거를 공인중개사도 MPL 부실채권 투자를 배워가지고 매수신청 대리 보수를 양타를 받을 수 있다. 양타가 뭡니까? 양타. 양쪽은 양쪽에. 공장 사도랑 하나 받고. 그거는 이제 주로 매매를 보면요. 매매를 보면은 감정 가격에 요거 같으면은 사도란 사람은 2,900에 곱하기 1%니까 한 2,900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는 이제 매수신청 대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900만. 그러면 이제 유동화회사에서는 채권을 예로 20억에 팔겠다 그러면 20억 곱하기 요게는 0.9를 줍니다. 우리 상가를 보고. 자, 다시요. 의뢰인한테는 우리 입찰 경매 공매는 1%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동화회사에서는 우리가 상가가 매매된다 보고 20억의 채권이 이제 매매가 되면은 0.9를 줍니다. 거의 1% 되죠. 그러니까 뭐 양타 한 2% 보면은 예를 30억짜리 한 2% 받으면은 뭐 한 5, 6천만 버립니다. 한건만 해도. 그래야 버리는데 꼭 요거를 못 배우는 공장을 이 MPL을 못 배우면은 맨날 덜러리세요. MPL 사가 들어오는 공장은 여러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높게 못 씁니다. 실채권이 아까처럼 30몇 억씩 막 신촌 공장에 이렇게 돼버려야 높게 쓰고 이라 되는 거지. 그냥 요번에 5차인데 4차 비슷하게 조금 들어갈까? 그래야 들어오면 맨날 깨집니다.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MPL 움직이는 거는 공인중개사도 투자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요거는 경공매를 완벽하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이제 선순위 채권도 찾아내고 이러면서 자기가 감을 잡고 이러는 거지. 경매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맞죠? 양타 4,700만원 수령했다. 자, 요 공장을 21에 196. 요 공장을 누가 사겠대요. 여러. 이제, 이걸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팔렸나? 요새는 들으면 팔려버리네. 자, 이 공장을, 누가 사겠다고 합니다. 유동화 건데, 사겠다 하면은, 이리 쭉 보면은, 이 담당자가 있으면 돼. 담당자가 없어요. 없죠, 지금? 그럼 담당자 어디 찾습니까, 이거? 어디 찾아요, 여러분들? 있으면 되는데, 담당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동화 앞에서 이름은 나왔죠. 전화합니다. 02114 해가지고 저게 UI 제20차 뭐 유동화 전문회사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은 안 놉니다 이랍니다. 어디 가야 되느냐? 자, 안 노잖아요 담당자가. 그죠? 안 노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생 가면은 요 이름 있죠? 요 유동화회사 요 이름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중간에 여기 넣어주면은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밑에 신청서 그런 거를 콕 클리어 보면은 이게 나와요. 전화번호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담당자입니다. 담당자인데 보통 보면은 이 사람이 딴 데 전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구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안 가 있는 경우가 절반입니다. 주로 유암코 사고 이런 데 이제 전화해 보면은 그 유암코 여기 팔았습니다 이럽니다. 유암코나 연합 뭐 대신 AMC나 뭐 팔았다 합니다. 그거 전화해 보면 홈페이지 가보면 그거 들어가야지. 여기 가보면 그래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찾는다 담당자를. 일단 담당자를 차려야 뭐 이야기 되죠. 그걸 딜하든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자기 중요해. 자, 그 다음 사진 봅니다. 압류자산 공매는 막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은 보여주라고 다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안 되겠다. 집에서 요거를 써가지고 두드리면 나옵니다. 동상이 한 집에서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이 길이 그리 길죠. 이 그리 긴 거를 자 이리 줄였어요. 줄인 거를 또 줄였어요. 요것도 기니까 따따따 여기 이제 우리 온라인반에 보통 쓰는 겁니다. C11.cat 요 뒤에 4개만 자꾸 바뀌어요. 4개만. 온라인반은 저하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전부 다 요걸 떴습니다. 듣는데 C11.cat 하고 뒤에 슬래시하고 4개만 왔다 갔다 다 바뀌어요. 강의할 때마다. 그럼 묻잖아. 그러면은 요런 거를 복사해갖고 어디 하면 된다고요? 이 어디 합니까? 여기 복사해가지고. 자, 이것도 일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URL 단축 기능이 있어요. URL 단축키. 자, 그거 가서 눌리보면요. URL 단축키. 자, 이거 넣죠. 총괄 넣죠. 아저씨인가? 여기에 넣고 단축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짧아져요. 알겠죠? 근데 요것도 치열하게 바쁘니까 요거를 또 제가 또 바꿉니다. C11.cat /vid1 알겠죠?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저하고 이 인터넷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방송되는 게 라이브 방송이 연결되고 온라인 말 듣고 그런 거. 그래서 모든 거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영어가 막 한 5줄 됩니다. 기다란 그거를 줄여주면 간단한데 그래주는 건 좀 그래요. 자, 집에서 한번 해볼 사람은 2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HTTP 요것도 됩니다. 요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더 줄인 거는 요겁니다. 지금 시간에서 생각납니다. 자, 34번. 성남에 누가 질문이 왔어요. 왜 15억이 인수냐? 이런 물어보네요. 저한테. 18에 2587.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띄가지고 지금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지금 안 되겠다. 하기로 하고요. 간단히 할까요? 자, 해보시다. 18에 2587. 18에, 이 선순위 전체 거이거든요. 자, 이거 봅니다. 28억짜리, 전용이 74평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28억. 그죠? 28억짜리인데, 여기 보면은, 미납이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그럼 이 사람은 1억 9,600 뛰었죠? 19억이니까. 뛰었습니다. 그럼 왜 생겼느냐? 자, 여기 보면은, 15억짜리가 전세가 있는데,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전입도 하고, 염을 했어요. 전입도 하고, 전세권도 하고, 2개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확진일자가 없었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일자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 넣고 배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답은 상황 다음에 드릴게요. 답은 이게 매각금에서에 배당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되고, 이게 이제 사법보좌관이 유씨는 전세권자 지위와 임차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했으나, 그죠? 권리 배당 요구를 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요건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잘 봅니다. 전세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됨의 유의. 그 다음에 특별 조건으로 10%가 아니고 앞으로 하시는 분은 20%라 이야기인데, 자, 전세금은 매수인의, 자, 요 문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특별매 조건을 봐야 됩니다. 사업보장관이 인수를 하겠다 답을 주면 그거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나 29억에 받으면은 23억에 이렇게 받으면은 이 돈 가지고 여기에서 변호사가 하던데, 여기에서 확정일자가 없어도 요 자리에 전세권 일자가 싹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15억은 인수가 아니고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자, 그래 갖고 이제 살아가고 이래 했는데 미납한 거는 뭐 문제 생겼죠. 사업보장관이 15억 인수. 자, 인수를 결국 했기 때문에 예상 배당표처럼 인수로 잡아야 되지, 이렇게 지 혼자 생각했다가는 이제 15하고 20g하고 29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얼마고? 24하고 39억 되나? 그러면 사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쫓겨나가겠죠? 저놈의 영감택이 10억이 더 비싸게 사오고 서류도 옵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자, 그래서 사법보좌관이 한 말을 하는 말씀처럼 들어야지,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안 합니다. 자의적 해석은 안 됩니다. 인수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5번. 유치권. 자, 유치권이 나오는데요. 유치권은 20에 10140. 자, 유치권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유치권이 보통 신고돼요. 이게 보면은 유치권이 제일 밑에 가면 있죠, 보통. 유치권이 2억 6,100입니다. 이렇게 신고돼요. 그러니까 물론 유치권 신고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경남은행 가서, 주로 유동하겠죠. 유동항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고, 저는 이랍니다.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요거로 봐요. 현황 들어와서. 자,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여기에 이제 뭐 세금을 갖다, 그죠? 세금물이 뭐 있습니다. 뭐 여러 동이 있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새 건물이 있어요. 그럼 유치권이 승인한다고 일단은 조금 느끼면서 봅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한 번을 갔든 세 번을 갔든 5번을 갔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쭉 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박도구이라는 사람이 이름 나와요. 전입이 됐어요. 박도가. 수차 방문대 무엇이 전입신고된 사람만 나오고, 여기 유치권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지금 언급이 안 됐어요. 이게 뭐 채무자 소유자는 뭐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미상 해놨는데, 요리 되면은 소송에서 질 확률이 많습니다. 유치권자가. 일단은 경매되고 나서 집행관이 갈 때까지도 무엇이 이렇게 허술하게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요거는 직원이 상주를 해야 돼. 상주. 안 하면은 세콤에다 간접 전유를 해야든지 그 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이 사진 이렇게 찍어간데 불구하고 막 그냥 다 보고되거든요. 판단이 보고됩니다. 사업보장한테 보고되는데, 이렇게 갖고는 유치권 승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을 받는 사람도 유치권을 내 것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소송이 혹시 들어오면은 받아주고, 안 들어오겠지만은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36번. 임야 경매인데 수목은 매각제입니다. 자, 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오래돼갖고 사건이, 임야가 3,000평을 사는데, 여기 보면요. 이 수목이 13억입니다. 13억. 임야 낙찰가는 2억 6천인데, 아보다 배꼽이 더 커요. 나무가 13억입니다. 13억. 요거를 싸움이 붙었어요. 붙는데 결론은, 임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는 임목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임목 등기. 안 하고는, 임목 등기 안 되면은 그거는 인정받는 경우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임목 등기를 안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경매에서 13억 이게 매각제에 됐다 하더라도 낙찰자금입니다. 그래 붙어갖고 낙찰 이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임야는 2영주인데 나무값이 13억이니까 땡 잡았죠. 자, 나무 봅니다. 나무가 요거요. 대추나무, 이팝나무, 그죠? 자, 이거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아 나무가 다 4개다 그러면 정말 좋죠. 이거 마음대로 낙찰 받아가지고 그린벨트라. 저 같으면은 수목장입니다. 수목장. 수목장 하면은 평당 1,000만원씩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이목 등기해주고, 한 나무에 이목 등기해주고만, 그러면 이목 등기하면 아까 모릅니까? 평생 간다. 나무가 살해나는 이제 그건 평생 가니까, 수목장을 딱 하면은 그린벨트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허가는, 그린벨트는 개인은 안 된대요. 주로 종교단체 명의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갖고, 수목장하고 딱 해가지고, 오면은 아무렇게나 고르세요. 골라가지고, 선택하시면은, 예로 은행나무다 그러면 은행나무 한 그루 다 딱 자기 표만을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또 이제 엄마가 늦게 돌아가시면 또 옆에 나무 그죠? 그 두 개를 평당에 1,000만원 잡고 2,000만원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익임전을 하려고 하면은 수목자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사가지고 알겠죠? 그럼 뭐 평생 그냥 나무는 잘 자르죠. 그래서 이 나무를 경매에서 내가 제했어요. 원래 제외됐는데 낙찰자권으로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판결이 한 4개 정도 제가 가있습니다. 있고 어제 또 막 판례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낙찰자 위주로 또 된 게 한두 개 또 보이더라고요. 판례가. 그래서 그런 거는 좋다 합니다. 좋죠, 그죠? 모과나무 이게 다 비싸죠. 이거 다 비쌉니다. 그게 아까 나무가 13억 논다 하는 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나무, 화성에 산 사람은 정말 잘 샀다. 그죠? 자, 김해시 상동면. 임야를 살 때는 경사도가 중요해요. 경사도는, 여러 김해 같은 뭐 김해시 도시계획 조를 봐야 돼요. 조를 보면은, 20조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있죠? 경사도, 평균 경사도가 11도 미만. 김해는 11도입니다. 11도, 미만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김해에 공장을 지을 건데, 11도가 아니고 뭐 20도, 15도, 20도 사면은 옛날에는 25도였거든요. 워낙 김해 공장을 많이 지니까 지금은 CL이 내라. 지한테 바꿔고 11도. 이제 앞으로 공지지 마라. 김해 이제 연기 나고 막 기잠다 이제. 이라고 11도 바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해에서 임야할 때 경사도 15도, 20도 그런 거는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공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맛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1도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들어가나 그러면은 대부분은 기준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가면 됩니다. 지하철 가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거 갑니다. 이 평균 경사도 그런 건 이거는 이제 지하철 11도 했는데 실제 몇 동가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어디 가느냐 하면은 있죠? 여기 있네. 임업정보다드림, 산림정보다드림. 자, 요 가면 됩니다. 요 가면은 요 데이터가 떠요. 여기 이제 주소 딱 열면은 여기 나옵니다. 15도, 20도. 그럼 이게 좋다 나쁘다? 안 좋다면 이 산은 사가지고 공장 같은 거 하기는 이제 공장업자들이 개발업자들이 안 산다고 합니다. 11도 넘어가니까.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산림정보 따드림, 임업정보 따드림, 이거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거 봅니다. 이 산지정보 시스템 갑니다. 요 밑에 나와서 건데, 어디 갔나? 산지정보 시스템. 여기 있네. 산지정보 시스템에서는 준보전 산지는 대출이 되고 주로 관리지역이고, 보전 산지는 대출이 농업에서 안 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데, 이게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두 개에서 나왔어. 준보전 산지, 칸마 보전 산지. 그러면 이제 면적 따야 되겠죠. 그때는 어디 가냐 그러면은 이제 산지 정보 시스템 가서 주소를 넣으면요, 산지 구분해야 나와요. 자, 여기서 요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전부 다 주모 산지죠. 이리 돼야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농협 전화해 보면은 낙찰받고 전화합니다. 저기 임야낙찰 받았는데 대출 됩니까? 그러면 딱 물어봅니다. 보전 산지입니까? 준보전 산지입니다. 자, 보전 산지 그러면요, 전화 빨리 꺼내 있어. 준보전 산지 그러면은 그래요. 또 물어봅니다. 도로 접했습니까? 도로 접. 명기인데요. 그러면 빨리 끊으세요. 도로 접혔다 그러면 오세요. 자, 이야기 됐죠? 그래서 준보전 산지를 낙찰받아야지 또 보전 산지를 낙찰받겠다고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문자로 막 사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걷고 말립니다. 추가 대출도 안 돼. 전에 드린 사람이죠. 여기 80%라. 이게 80%. 관리지역이 20%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낙찰받았을 때는 대출이 뭐 적당 합니다. 낙찰가 1억이 뭐 6천만 나가는데 5년 지나서 추가 대출 받을 거면 돈 내놔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신경 안 쓰거든요. 은행에서는 요것만 따지니까 숫자가 안 나와요. 추가 대출할 때는. 그래서 항시 준보전 산지, 쉽게 말하면 관리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런 산을, 임야를 낙찰받아야 된다. 네. 자, 그 다음 30번 봅니다. 상가 건물이 매각 제외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토지만 낙찰받으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인가, 취득세? 건물 빠지고 토지 받았어요. 상가 건물. 매각 제외됐어요. 상가가, 위에 상가가 좋은 게 있는데, 그럼 몇 프로야, 취득세? 4.6%죠. 자, 39번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빌라가 여러 24세대가 있어요. 밑에 깔린 땅을 받았어. 그러면은 요거는 취득세가 1.1% 봅니다. 주택을 보고. 주택에 깔린 땅이다 보고 1.1% 보는 거예요. 1.1%.